네,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 프린트 2페이지, 3페이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충격량을 이용한 예시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하나를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 I는 F 델타 T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이 작용해야 충격량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 동안 작용했냐,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값으로 표현이 되는 물리량이 충격량이다 라고 배웠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면은, 그 예시들을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공부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을 때 작용하는 작용한 시간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작용하는 힘이 줄어든다. 그래서 접촉한 시간, 충돌 시간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받는 힘이 감소한다. 그래서 받는 힘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장치 같은 곳에 활용이 되는 예시들이고 원리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 일정할 때, 이 일정한 힘으로다가 오랫동안 작용을 시켜주면은 그만큼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늘어난다. 엄연히 다르죠, 이 두 가지의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힘을 오랫동안 작용해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늘린다, 뭐 이런 예시들은 어떠한 물체들을 더 멀리 발사시키는 뭐 이런 예시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랑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면은, 그리고 예시들을 이 원리, 어떤 원리인지 분류를 할 줄 안다면 여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른 충격의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포수가 나와 있죠.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 비교를 해보면,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는 거랑 뒤로 빼면서 받는 거, 뭐가 더 아파요? 내밀면서 받는 게 더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내밀면서 받는 것은 공과 손의 접촉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INFT식에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똑같은 공을 받았다 치더라도 접촉 시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내 손이 또는 공이 받는 힘이 증가하죠. 그러면 내 손은 더 아프겠죠. 그래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는 경우는 아프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시간이 짧다, 그리고 힘이 크다라는 거니까 A 그래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뭔가 짧고요. 그 다음에 힘은 Y축 값이 높죠. 힘은 높다, 힘은 크다. 그래서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는 B가 되겠네요. 손을 내밀면서 받는 게 A고요.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은 빼는 동안 공과 접촉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힘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좀 덜 아프게 우리는 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건 B라는 그래프고요. B 그래프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만큼 받는 힘은 감소했습니다. A보다 훨씬 힘을 적게 받죠. A와 B 중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는 B입니다. 왜 그런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공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B 그래프가 접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B라고 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와 B 중 손이 받는 평균 힘이 더 큰 경우를 고르고, 받는 평균 힘, 이 F 값이 큰 걸 고르래요. 그럼 A겠죠? A가 Y축 값이 높으니까. 손이 받는 평균 힘이 더 큰 경우는 A이다. 그 까닭은 A와 B 모두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으므로,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충격량이죠. 앞에서 배웠듯이 FT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같은데, 이거 I 값은 일정한데, 두 경우 손이 받는 충격량이 같은데, 이때 A가 B보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이다. 작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힘은 더 많이 받는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INFT에서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접촉 시간을 늘려서 그만큼 받는 힘을 줄이는 이런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달걀을 떨어뜨릴 때 그럼 달걀이 여기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받는 충격량이 같을 텐데 충격량이 같은 건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으니까 충격량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운동량이 P라면 얘도 똑같은 운동을 할 테니까 운동량이 P겠죠. 이 P가 부딪히면 정지하겠고 여기서도 부딪히면 정지하겠죠. 그래서 P가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P. 얘도 마찬가지로 P라는 운동량이 있었는데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P.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으니까 충격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충격량이 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콘크리트 바닥, 하나는 쿠션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고 쿠션에 떨어진 달걀은 안 깨지고 이런 상황인데 A와 B 중 쿠션에 떨어뜨리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쿠션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받는 힘이 감소해서 달걀이 안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거에 해당하는 건 B겠죠. 시간이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된 그래프는 B입니다. 그래서 B고요. 쿠션에 떨어뜨리면 달걀과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B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와 B 중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이 더 큰 경우를 고르고 평균 힘이 크려면 접촉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A에 해당하는 거겠죠. A는 콘크리트 바닥이고요. 평균 힘이 더 큰 경우는 A이다. 그 까닭은 넓이가 같으므로 충격량이 같죠. 두 경우 달걀이 받은 충격량은 같은데 이때 A가 B보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이다.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 거 그대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도 나왔고요.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건 그 전에 모의고사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3번 문제 INFT를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림은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불어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A는 발사체를 빨대의 입구에 여기에 놔뒀네요. 그 다음에 B는 발사체를 빨대의 출구에 여기에 넣었네요. 그리고 불었어요. 똑같은 힘으로 불었다고 칩시다. 똑같은 힘으로 불었는데 이 발사체 위에 A에 있는 발사체는 힘을 받는 시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받는 시간이 길고 얘는 이만큼만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시간이 적겠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F 값은 일정한데 B랑 똑같은데 델타 T 값이 크기 때문에 받는 충격량이 크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F 값은 똑같은데 델타 T 값이 작아서 그만큼 받는 충격량이 작다. 그러면은 A의 발사체는 받은 충격량이 커요. 받은 충격량이 크다는 소리는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 라는 소리죠. 운동량의 변화가 크다. 그리고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갈 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받은 충격량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비교적 운동량의 변화도 작을 것이고 정지 상태에서 얼마 안 변했을 거예요. 속도도.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비교적 속도가 느리게끔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는 건 A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또 해석을 해본다면 힘 시간 그래프니까 넓이가 충격량을 의미할 텐데 위에 거랑은 약간 다른 게 위에 것들은 넓이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넓이가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보면은. 그러니까 힘은 동일합니다. 힘은 똑같이 받는데 시간이 더 적게 걸리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냐 이 차이로 충격량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Q 같은 경우가 충격량을 많이 받은 그리고 힘을 오래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A의 결과 A는
오래 받는 거고요. A가 Q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Q고요. 동일한 크기의 힘을 더 오래 받음으로써 발사체가 받는 충격량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중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사체의 속력이 더 큰 경우를 말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A가 더 빠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발사체의 질량은 동일하다. 왜 갑자기 질량이 동일하다가 나오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있던 발사체가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 있던 발사체가 여기까지 가는 거랑 충격량을 비교해보면 얘는 충격량이 커요. 얘는 충격량이 작고요. 그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큽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그러면 얘가 나올 때, 여기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운동량, 발사체가 발사되기 직전에 그 운동량은 비교적 클 거예요. 왜냐하면 정지 상태에서 운동량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물체의 운동량은 비교적 작을 겁니다. 근데 이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 P는 mv죠. P는 mv입니다. 근데 이 발사체의 질량은 동일하대요. 그럼 발사체의 질량이 동일하다는 소리는 m, 이 질량이 동일할 때 운동량이 큰 애가 속도가 클 것이고 운동량이 작은 애가 속도가 작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동일하지만 A가 운동량의 변화가 크므로 속도가 더 빠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꼭 여러 번 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자동차 나와 있고요. 여기 아이스하키 경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에서 충돌 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찾아보고 그 역할과 원리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안전장치 5개를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5가지를 써놨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말했던 게 안전장치들은 대부분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똑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만큼 내가 받는 힘을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힘을 덜 받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예시들이 에어백, 범퍼, 헬멧, 무릎 보호대예요.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안 친 거 하나 있죠. 이 안전띠. 이 안전띠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아닙니다.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처음부터 잠깐 봐볼게요. 에어백. 에어백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 장치에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그래서 원래 핸들의 머리를 박을 때랑 에어백의 머리를 박을 때랑 아픈 정도가 다르겠죠. 왜냐면 핸들에 박으면은 핸들은 단단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힘이 커져서 머리가 아픈 거고 에어백은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내가 에어백에 부딪혀도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시간을 늘려서 힘을 적게 받게끔.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범퍼는 잘 찌그러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시 차량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만약에 벽에 자동차가 부딪혔는데요. 자동차 범퍼가 굉장히 단단하다면 오히려 이 자동차는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더 많이 받고요. 운전자가 위험하겠죠. 여기 운전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범퍼를 최대한 잘 찌그러지게끔 설계를 해요. 거의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지는 동안 계속 충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는 좀 더 망가지더라도 사람은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받게끔 해서 힘을 적게 받게 하는 예시가 또 범퍼가 되겠네요. 적절히 찌그러지도록 되어 있어 충돌 시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그리고 헬멧도 마찬가지로 충돌 머리를 보호하는 거고요. 힘의 크기를 작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무릎 보호대도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의 크기를 작게 해준다. 다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안전띠는 1차원적으로 그냥 우리의 몸이 튕겨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만 해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계속 달리고 있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어디에 부딪혀서 멈춰요. 근데 우리 몸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튕겨나가서 핸들에 받거나 유리창에 받거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지해주는 게 안전띠입니다. 그래서 안전띠는 INFT에서 이 충돌 시간을 늘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착용하는 안전장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4개랑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운동량, 충격량과 그거에 따른 안전장치들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